지역의 이슈를 꼭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며칠 전에 상주시장 그리고 어제 대구시 교육감 또 이외에도 이번 달에 굵직굵직한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선거법 위반 사범의 판결 내용 또 의미를 짚어봅니다. 경북대 겸임교수 김정무 법학박사 그리고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백경렬 기자가 어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항소심 그 현장에 있었죠. 네, 이번 이 항소심 판결 내용을 좀 상세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결과는 아실 텐데요. 그 8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벌금형 80만 원형이 내려졌는데 1심에서는 200만 원형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벌금 80만 원이 어떤 의미냐면은 네. 당선 무효형 기준이 벌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죠. 그래서 그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직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기사회생을 했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왔는데 어제 양형 이유를 보자면은 일단 그 대구고법 제1형사부 판결이었습니다. 그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는데 항소심 상고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네. 80만 원형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경력을 표시함으로써 유리하게 선거에 활용할 목적이 있었고 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그리고 피고인이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주체였던 만큼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를 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다만 선거 때 선관위 직원조차 정당 표시가 법규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 측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홍보물을 배포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는데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또 정당 경력이 널리 알려졌고 범행 전후로 지지율 변화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네. 당선 무효형을 내릴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이 상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형량이 확정됐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인데요. 강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그동안 시민과 교육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했다.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구 참여연대 등 많은 시민단체는 판결 직후에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부정선거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며 교육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판결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다양한 의견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의 핵심은 공보물의 그 정당 이력을 표시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동안은 검찰이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2심 재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었는데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형량을 벌금 2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대폭 확 낮췄습니다. 그래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건데 형량이 이렇게 낮춰진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3차 공판에서 정인으로 출석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진술 이것이 형량을 낮춘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선거 때 홍보물 사용한 것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알리고 자문을 구했다는 점을 내세웠는데 강 교육감은 후보 당시 선거 홍보물을 실제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검토를 했습니다. 네. 선거 홍보물을 만들 때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직원이 보고 됐다고 통과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난 재판정에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홍보물에 당명을 표시하는 게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아느냐 물으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법규를 정확하게 몰랐다. 선관위 직원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선거법이 이렇게 까다로워요. 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도 모르는 선거법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이 너무 까다로우면은 네. 선거 자유에 제약을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 보통 보면 선거사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법당국에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도 하지 않았어요. 검찰이 자체 인지해서 수사했는데 그 왜 그리 수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 선거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런 선거법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만 선거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선거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법을 엄격히 규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강은희 교육감 그 인터뷰 장면이 화면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 계셨잖아요. 80만 원이 선고되고 나서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좀 논란이 되긴 했는데요. 강교육감의 지지자들이 엄청 몰렸습니다. 매번 항소심 공판이 총 3차례 있었는데 네. 제가 3차례 다 참석을 했었거든요. 네. 보수 단체들, 그러니까 보수 교육 단체들이 이제 좀 강교육감을 살리자 뭐 네. 이런 분위기가 물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선고 당일에도 한 50여 명이 법정을 가득 메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80만 원이라는 선고를 하자마자 네. 와 하는 이런 박수를 함성이. 치면서 네. 함성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강교육감이 이제 법정을 나서면서도 계속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강교육감은 좀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너무 하니까 좀 이제 좀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네. 대우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짤막하게 입장을 밝히고 교육청으로 향했는데요. 시민단체 입장 전교조 대구지부도 좀 논평을 냈는데 네. 보수 교육감을 봐주려 선거법을 무력화한 대구법의 면죄부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강교육감을 봐주기 위한 짜맞추기식 항소심이고 사법적해 또 적폐 판결이면서 인정할 수 없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게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가 돼가지고 이제 기사회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교육감이 이제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거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 이건 벌금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건 80만 원 나서니까 교육감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일부 이제 제야 사회 단체에서 이제 사법 적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강교육감이 이제 법을 어기는 것은 맞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그 법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수많은 법 위반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삼성그룹은 국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그런 것도 했는데 수많은 법 위반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물론 법 위반이지만 이 법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네. 이 법은 대구고법 형사 1부에서도 얘기가 피고인은 정당 경력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다. 예를 들면 이제 법을 정당 경력을 표기하는 것이 불법인지를 몰랐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언론 보도나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서 강은희 교육감 후보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했다는 사실은 수많이 홍보가 되고 이미 대구 알려진 시민들이 사실이다. 대부분 네.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네. 표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엄중한 위법 사항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대구고법에서 내린 것 같고 검찰이 일주일 내에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는데 이 사안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사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으리랍니다. 그렇군요. 또 이에 앞서서 이 법원이 한국당 대구시당 후보 경선 당시에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또 중형을 구형했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대구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렸는데요. 검찰에서는 지난 9일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한국당 최고위원은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측근의 명의로 빌린 대구시 동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면서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사실상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네. 또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 110여 명의 명의로 1,100여 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한 뒤 하나의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해서 경선 전에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하고 6천여 차례에 걸쳐서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또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0여 명이 이전 최고위원 지지당원 집에 찾아가서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는 명목으로 일당 한 700만 원 가까이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고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전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6월 13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대구 상황 살펴봤습니다. 경북 이제 넘어가 보죠.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안도의 한숨을 내신 것과 다르게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이었는데요.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 판결이었습니다.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당연히 당선 무효형이 될 수 있고요. 또 재판부는 또 황 시장의 선거 캠프 사무소장 김모 씨와 사업가 안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판시유를 보면요. 제출된 증거는 유죄를 충분히 입증한다며 황 시장이 범행 사실을 계속 인정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양형에 참작했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는데요. 황 시장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이 확정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황 시장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안 씨를 통해 김 사무장을 포함한 선거 캠프 관계자 3명에게 아까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씩 모두 2,5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황 시장에게 징역 2년, 나머지 김 사무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200만 원, 사업가 안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이 법원이 선거 홍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은 김종영 경북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바가 있죠. 네, 대구고법 형사 1부에서 공직선거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영 경북도 의원에 대해서 벌금 1심에서 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낮추어서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300만 원 선고해도 당선 무효됩니다. 무효가 되죠. 김 의원께서 항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으니까 아마 또 상급 대법원에 가서 재판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이 재판부는 이번에 형량을 1심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춘 이유를 이제 기재를 했는데 네. 의정 보고 활동을 겸한 선거 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면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을 게재했는데 허위 사실은 뭐냐 하면 지역 수건 사업인 119 안전센터를 신설했다. 이런 허위사실을 게재했는데 네. 허위사실 공표 위반은 맞고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 위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아서 원심을 선고한 1,000만의 형은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300만 원으로 낮추어서 했습니다. 네. 이 판결도 1심보다는 2심 판결이 매우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선거 공보물에 지역 수건 사업인 119 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했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큰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그게 8월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서 내년 4월 총선 때 대규모 재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하죠. 번번이 계속되는 이 선거에서 일어나는 불법 또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공소시효를 좀 늘려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또 지방자치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선거가 또 투명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불복 타락 선거 이런 것들이 또 재보궐 선거 등 극심한 비효율성을 또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들잖아요. 재선거에 따른 비용이 엄청 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민 간의 또 갈등까지 유발할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이런 선거 사범들이 다시는 좀 선거판에 좀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이런 좀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6개월입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모든 범죄 중에서 좀 가장 짧은 편이에요. 91년 6개월로 늘어난 이후에 27년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전에는 3개월이었다고 합니다. 또 재헌국회였던 1948년에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1년으로 늘어났지만 2년 만에 3개월로 단축이 된 건데요. 앞서 이제 김 박사님께서는 이제 강은희 재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의 생각은 좀 달랐거든요. 이게 제가 1심도 들어가 보고 2심도 들어가 봤는데 네. 재판부의 판단이 180도 바뀌어요. 이게 제가 어제 판결문을 제가 꼼꼼히 봤는데 네. 법원의 판단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좀 제가 중하다고 봐서 200만 원까지 구형을 선고를 한 건데 2심에서 대폭 낮춰진 거였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의미가 있는데 네. 선거사범 같은 경우에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당선이 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되돌릴 수가 없고 재선거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심 재판부에서
재판이 났으면서 강은희 교육감이 그 전관 변호사들을 많이 썼어요. 대구에서도 가장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들을 썼고, 그리고 그 재판부와 동기인 또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번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변호인단을 바꿨단 말씀이시죠? 많이 바꿨습니다. 바꿨고 이제 그 6명으로 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비판을 받았었어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또 법조계에서는 또 나오고 있고요. 물론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그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재판부의 양형 기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준이 좀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선거 범죄가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외국의 사례는 독일이나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들이 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시효를 무작정 연장하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 이런 의견이 있는 네. 건데요. 선거법 위반 뻔히를 받는 당선자가 장기간에 걸친 검찰 수사로 인해서 선거법 굴레에서 조기에 벗어나지 못하면 행정 업무가 좀 공백이 생기는 게 좀 불이 뻔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또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당선자가 임기 내내 법정을 들락날락거릴 수도 있는 탓에 지역민들만 좀 애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논란의 중심이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부터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 선거법이 바뀌게 되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바로 이 선거법 개정인데, 사실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안이 이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소수 정당의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건 상당히 좀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은 네. 이제 자유한국당에 이제 불리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역구가 253명에서 225명으로 줄어들고 비례대표는 75명으로 28명이 늘어나는데, 유권자 한 지역구 평당 평균 23만 400명이 됩니다. 인구 상한선은 30만 7천 명, 하한선은 15만 3천여 명으로 정해졌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 대구 경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네. 대구의 동구 갑하고 경북의 김천시, 영천, 청도,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이 네 곳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은 15만 3천여 명에 미달돼서 선거구를 다른 구하고 통합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 시내에서도 15만 명을 조금 간신히 넘는 달서구 병을 포함해서 이 달서구의 의석도 3개에서 2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12석인 대구가 1석이 줄어들고 네. 13석인 경북이 1~2석이 줄어들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는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시도민의 의견이 조금 더 작아진다는 점에서 대구 경북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하겠네요. 불리한 제도이고 대구 경북의 앞으로 정치적인 발언권이 약화되는 그런 제도를 이번에 도입하게 되는 것이죠.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대구는 1석 그리고 경북은 1~2석 줄어들 수 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또 석패율 제도라는 게 석패율 있잖아요. 제도는 이제 우리나라 정당들이 각 지역에서 일당이, 예를 들면 전라도는 민주당, 경상도는 자유한국당이 유력 정당이어서 나머지 2당은 전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약한 이 선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13한 차이로 탈락한 후보를 국회의원의 비례대표로 당선시켜주는 제도가 석패율 네. 제도입니다. 이 제도도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제도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상도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대부분 당선되고 민주당이 2등 해도 전체적으로는 의석이 하나도 안 나온단 말이죠. 거꾸로 전라도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네. 자유한국당이 한 석도 안 나오는 그런, 뭐 한 석은 나왔습니다. 그거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 한 거고, 일반적인 선거에서는 의석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그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면은 이 경상도 지역에서도 네. 민주당, 전라도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자 이제 누가 자리를 지키고 또 누가 떠나야 할지 그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선거 후 폭풍은 오롯이 우리 지역민들의 피해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판 결과에 대해서 신속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